가디언과 CNN,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 30일째인 25일 현지 시간, 민간인 사상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전략 수정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비공개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전략적 목표를 바꾸고 있는지 아닌지 말하기는 어렵다 라면서도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최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돈바스는 러시아의 이번 침공 명분으로 이용됐던 곳입니다. 단기전으로 끝날 것 같았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 지역 장악보다는 일부 지역 장악을 승리로 선언하며 전쟁을 마무리하리라는 전망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헤르손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병력이 러시아 장성을 또 사살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사망한 러시아 장성급 지휘관은 7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과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은 장군의 전사 기록은 전례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6일 러시아 49연합군의 사령관인 야코프 레전체프 중장이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 인근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레전체프 중장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군이 잃은 최고위급 인사이며 7번째 장군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군 내부 분열상도 엿보입니다. 다수의 외신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군 내에서는 명령에 반항하는 병사가 사령관을 향해 탱크를 모은 사건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에서 계속 손실을 입으며 러시아 병력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난 25일로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전 초 러시아의 압승으로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반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의 보급망이 끊겨 식량, 연료 등 군수품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의하면 식량, 탄약 등 군수품이 3일치밖에 없다고 합니다. 보급품이 끊기면 러시아군이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을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러시아군의 식량, 연료, 탄약, 의복 부족으로 동상이 걸리고 체력 저하, 사기 저하로 이어져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쟁이 계속될수록 러시아군의 후퇴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전쟁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전투병들과 민간인들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만일 러시아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막가파식의 최악의 선택을 한다면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지고 핵을 사용하는 3차 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7,000명에서 15,000명 정도의 러시아군이 전사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부상이나 포로로 전력 이탈된 병력은 포로나 투항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지만 현재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가 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재 키이우 북서부 쪽에 포위된 러시아군은 탄약이 크게 부족하고 발가락 동상, 음식과 의복 부족으로 사기가 크게 저하된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군사무기를 만드는 공장도 핵심 부품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특히 전쟁 초기 64km에 이르는 군 차량으로 엄청난 위력의 군사력을 뽐내는 러시아군의 행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군수품 수송 및 보급로를 차단하는 효율적인 매복 공격으로 러시아군이 뿔뿔이 흩어져 방어선을 치고 전투하는 희한한 상황. 지휘 통제 불능인 오합지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우크라이나 평지는 기온 상승으로 생기는 라스푸티차 현상으로 많은 장소가 질퍽질퍽한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보급 차량들은 우크라이나 군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들이 진흙탕이 되어버려서 그곳으로 운행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눈에 쉽게 보이는 도로를 통해서만 움직이고 있어서 대전차 무기를 들고 매복해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날씨도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통신망이 마비된 러시아군과 달리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의 도움을 받아 뛰어난 정보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제공하는 스타링크의 지원으로 24시간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러시아군에게 빼앗는 통신 장비를 도청하고 포로들의 휴대폰을 통해 정보를 빼내는 등 정보력에서 탁월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통신 및 정보력의 월등한 우위가 우크라이나군이 전투 상황을 역전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신 정보력 덕분에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알 수 있고 매복 공격을 통해 소수의 군 전력으로 러시아의 기갑부대와 기계화 여단을 격퇴해 왔습니다. 바이락트르 TB2 무인기, 우크라이나군 포병, 특수부대의 협공작전으로 무인기를 통해 러시아군에 줄지어오는 선두전차와 후미전차를 파괴하고 중간에 갇힌 전차를 집중 포격을 가해 격퇴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에 비해 러시아군은 고립된 채 연료, 탄약, 식량 등 보급품 부족 현상과 드네프르강 주변 이르핀 하천 부근에는 질퍽질퍽한 진흙땅이 늘어나서 러시아군 장비들은 이동이 매우 어렵습니다. 추운 날씨에 물에 젖어 러시아 병사 50% 정도가 동상에 걸렸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탄약, 식량, 연료가 충분하고 지형을 잘 알고 있는 민간인과 소통할 작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사기가 고조되고 있어 러시아군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군과 방공 시스템을 거의 전멸시켰다고 하는 러시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군으로부터 지상군을 엄호하기 위해 최신형 중거리 방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 전역에 배치 중이라고 합니다. 복수의 매체에 의하면 러시아군 최신 방공 시스템 북 M3가 우크라이나 헤르손에서 식별되었다고 합니다. 북 M3는 최신의 미사일 장비로서 35km 고도 전술 탄도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선멸시켰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우크라이나 공군이 최근 헤르손 부근에서 지상군을 엄호하기 위해 공중 공격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여전히 우크라이나 공군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 바로 전쟁이란 놈입니다. 전쟁은 인간을 무자비하게 만들고 최소한의 양심도 잃어버리게 만들어 결국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면 도덕상의 양심을 느끼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민간인을 살해하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민간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이 회담을 통하여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보다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